Black Lives Matter. BLM. Black Live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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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M은 미국에서 제일 핫했던 운동 중 하나였죠. 조지 플로이드 그리고 브리오나 테일러의 죽음 이후에 Black Lives Matter이라는 운동은 급 물살을 탔습니다. 백인, 흑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BLM 시위가 행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BLM 운동 뒤에 있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기부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BLM Global Network Foundation 비영리 단체는 2020년부터 무려 9천만 달러라는 돈을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본 영상은 BLM Global Network Foundation을 줄여서 GNF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BLM 단체들에 관한 내용이 아님을 명시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BLM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BLM이라는 운동의 가치나 영향력, 중요성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받았던 비영리 단체 GNF가 어떻게 기부금을 썼는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캔디스 오웬즈의 다큐 The Greatest Lie Ever Told에서는 GNF가 어떻게 기부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캔디스 오웬즈의 다큐에서 밝힌 GNF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니 어떻게 착복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NF가 9천만 달러, 한화 약 1200억 원, 이렇게 큰 돈을 어느 곳에 착복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GNF는 9천만 달러 중에 920만 달러를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세금 내역서를 IRS Form 990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구매 목록이 있습니다. 바로 GNF가 600만 달러, 한화 약 78억 원에 달하는 집을 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0만 달러 하는 집 이외에도 부동산에 32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GNF의 전 회장인 패트리스 칸 컬러스가 기부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기냐고요? 지나치게 호화스럽다는 거죠. 패트리스 컬러스, 본인이 살았던 600만 달러의 GNF 명의의 집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 집은 7개의 침실, 6개의 욕실, 이런 고가의 맨션들이 대체로 그렇듯 풀은 기본이고요. 게스트하우스와 뮤직 스튜디오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전 회장 패트리스 컬러스는 이 집을 흑인들을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구입했지만 안전을 위해 미공개하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게 뻔히 보입니다. 더 어이없는 점은 이 600만 불 하는 집이 바로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인 인권 단체인 GNF의 대표가 백인 거주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도 흑인들을 도울 거면 흑인 다수 지역에 살며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천만 달러의 기부금에서 부동산으로 920만 달러를 쓰고 남은 돈 중 3,200만 달러는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기부금의 약 3분의 1인 돈을 말이죠. 또한 미국의 각종 트랜스젠더 단체에도 1,2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기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 기부 활동이 미국 사회에 있는 흑인들의 인권 향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GNF는 이런 비판에 이 기부가 흑인 성소수자를 위한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흑인 인권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성적 지향을 막론하고 모든 흑인을 위한 기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스 컬러스는 자신의 아이의 생부에게 97만 달러를 보냈고 자신의 동생에게는 84만 달러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GNF의 기부금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사용됐고 심지어는 회장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흑인들의 죽음과 흑인들의 고통을 딛고 성장한 단체가 흑인을 위해 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GNF는 받은 기부금을 좀 더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 플로이드와 함께 살고 있었던 친구들의 월세를 보태줄 수 있었고 조지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흑인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친구들과 유가족을 돕는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입니다.
심지어는 앞서 말한 다큐가 출시될 때까지만 해도 조지 플로이드의 차는 사건 현장에 2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큐를 찍었던 캔디스 오웬즈가 패트리스의 $600만 하는 집을 찾아갔을 때 패트리스의 응답은 없었고 백인 경비원의 제재만 있었다고 합니다. 캔디스 오웬즈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을 때 패트리스는 집안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그녀는 나는 위협받았다. 나는 무서웠다. 나의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집은 애시당초 흑인들의 안식처였다고 정당화했지만 영상 내내 그녀는 그 집을 My House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무의식 중 그녀가 그 집을 생각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전 회장인 Patrice Cullers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도자인 샬로마야 바워스도 문제가 있습니다. 샬로마야 바워스는 단체의 돈 1천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로 고소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BLM 단체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로 BLM 운동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있습니다. BLM 단체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로는 BLM 운동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기부하기가 두려워질 것입니다. 기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회 전반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할리우드 스타 셰런 오스본은 BLM 단체에 기부한 돈 90만 달러를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DNF를 두고 Fucked Up Robin Hood이라고 말합니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시민들에게 받은 기부금을 자신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한 단체 그리고 소수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BLM 운동의 원래 목적이 먹칠을 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어떤 의견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거 아닌가, 왜 흑인들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BLM의 진짜 뜻은 By Large Mansions이라는 밈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단체가 이기적이지만 않았다면, 흑인들을 진짜로 도왔다면 BLM 운동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져가야 할 교훈은 우리가 미디어나 트렌드를 볼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LM 운동의 열기에 단체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없이 무지성 기부를 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저희 스스로가 트렌드를 판별하고 관련된 지식을 리서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시사 문제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는 태도만입니다. 캔디스 오웬스 다큐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한 운동, 한 단체, 한 트렌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다큐가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계시거나 BLM을 직접 보고 겪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BLM 운동을 지지합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정부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BLM 글로벌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